심의안건 1과 2를 표결로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먼저 일안과 관련해서는 시급으로 정한다. 우리도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이 안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결정되지 못한 두 가지 안건 모두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찬성, 반대, 찬성. 두 번째 안건 정의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비밀 투표였습니다. 하나도 반란표가 없네요. 기나긴 줄다리기는 조금 허무한 방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사 최초 요구안 접수하겠습니다. 사용자 집행을 2035년을 동결대 만원, 사용자 측의 동결 요구는 7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은 최저임금 법정 의결 시한일입니다. 이 때문에 안팎으로 관심이 높아져 회의장이 분주합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동결기원떡. 아니, 떡 이름이 동결떡입니다. 동결떡.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해야지. 이거 보는 사람은 오늘 다 동결해. 얼려서 올 거야. 얼려서. 동결시켜서. 동결떡입니다. 저는 차마 이 떡을 먹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측이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기에 더 이상 인건비가 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인건비는 1.7%, 10위에 불과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단순히 인건비 지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논쟁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오가는 수많은 말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몇 가지 숫자들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단지 최저임금이라는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별로산으로 소풍도 가고 일 끝나고 그야말로 치맥 맥주 한잔 먹어가면서 인생을 얘기하고 신분을 다지는 기껏 해봐야 그거 원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이웃들과 건강하게 대파한잔 먹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가치와 존중.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정말 숨만 쉬고 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좀 저희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 내 배달제는 슬그머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청년이 길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분 안에 도착하는 햄버거. 그 편리함 뒤에는 자신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달려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소한의 보호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측이 계속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수정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하기보다는 금일 회의를 종료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15일날 10시 반
법정 시한일을 넘기고도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7월 들어 연일 회의가 이어졌음에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위원들만 너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자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시네. 최저임금 무조건 올리는 게 저희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다. 저희들이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이게 저희들은 어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회를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작년에 저희 딸이 이제 부채춤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임금 투쟁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실장님이 많이 못 올리면 또 이 아이와 할 수 있는 뭔가를 봐야 되는데 또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내 쉬는 시간 몇 시죠? 식사 저희 회의 자료 보니까 지금은 5시 50분부터 식사하고 너무나 이상한 상황입니다. 제가 발언을 요청한 거는 뭐 토론을 제안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공간 자체가 27명이 앉아있고 공감하거나 반응하면서 토론하기는 정말 어려운 구조일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식사 시간이 6시 50분이면 어떻고 7시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걸고 용기를 내서 말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담은 10초라도, 담은 15초라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갖고 회의에 임한다면은 오늘 논의가 조금 더 밀도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몇 살까지 참아야 되죠? 저 33인데 편의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달이나 안 해본 걸 꼽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거의 20대 중반 넘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아진 게 없다. 하루살이 목숨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항상 쓰고 버려진다?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들었죠. 어제 월급에서 계산해보니까 거기 쓸 수 있는 게 없었던 빌린 거 갚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한 지 2달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이죠. 2015년에 국비 지원의 직업 훈련을 1년간 받은 거예요. 이번엔 최대한 안 빌리고 버텨보려고. 자꾸 적자라서.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왜 못했냐면은 가계부채도 있었고요. 뭐 등록금 때문에 신용 회복 단계도 밟으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도 크죠. 또 올게요. 아침에 출근하는 게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경험을 처음 하면서도 스스로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감정이 너무 낯설어서 아쉬워요. 이제서야 이 자리에 온 게요. 너무 돌아왔다? 이게 20대 한 초중반이었으면 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당장 다음 달, 내일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뭔가 삶에 윤활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최저임금이? 우리의 삶이 생존이 아닌 삶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긴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마지막 버스에 오릅니다. 이후에도 진전 없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가끔씩 소강 상태에 빠졌다가 치열해지고 원래 뭐 협상이 그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사공이 서로 뜻을 모아서 의견을 모은 그 마무리가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회의는 막바지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로 맞서고 있는 양측의 위원들은 더욱 날을 세우고 회의에 임합니다. 오늘 12차 전원 회의는
노사공이 서로 의견을 모았던 우리 위원님들 많은 수고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의는 시작됩니다. 자, 공익 위원님들이 논의 결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답답한 상황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호소문이 전달되었습니다. 호소문의 내용으로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마치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 무슨 뭐 시간만 보내기 한 것처럼 비춰져서 좀 이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와서 합시다. 밥 먹고 오면 또 이거 얘기하자고 하면 좀 나이 풀 거 아닙니까? 아니 공익경의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토론하고 싶은데 이 호소문을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조용히 하세요. 누가 조용히 하라는 말 함부로 하게. 내가 이 원장님한테 얘기했지 뭐 당신한테 얘기했어? 아니 정의합시다.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결국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회의장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 사측은 사측끼리, 노측은 노측끼리. 같은 밥도 이토록 다르게 먹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회의장에서는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좀 조정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거쳤다. 심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하안과 상한을 심의 촉진 구간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이 숫자들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노사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렬이고 지금 하는 일은 대형마트에서 진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전화를 자주 하세요. 결혼 언제 할 거냐. 근데 이제 제 월급으로는 지금 결혼을 이제 꿈을 못 꾸는 상황이죠.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대기업 마트에 다니니까 최저임금 받을 거란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최저임금 대상자죠. 실제 급여가 한 100만 원에서 조금 넘어요. 뭐 야간 수당, 뭐 이리저리 수당 포함하면은 이제 그 돈으로 뭐 방세 내고 뭐 관리비 내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뭐 식비나 이런 게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들죠. 이종렬한테 최저임금요.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임금. 그렇게 되면 뭐 이종렬도 행복할 거고 이종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할 거고 그러면 같이 이제 웃으면서 잘 살 수 있겠죠. 네. 다시 회의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로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지 100일. 아직 끝이 아니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2016년도 제13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정말 저희 노동계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심의 구간에는 그 어느 곳에도 생계비와 관련된 이 내용은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이 안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심의 구간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 때 발표되었던 심의 촉진 구간으로 인해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얼음장 같던 회의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긴장감 속에 시작한 회의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또다시 제자리였습니다. 저는 우선 밖에서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최종안을 제출하여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박준성 위원장이 선언하였습니다. 지금은 정해 중입니다. 적어도 6,800원 선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회의가 중단된 동안 심상치 않은 기운은 계속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치열했던 논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의 시작합니다. 다시 회의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전 회의와는 다르게 어수선한 분위기는 좀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입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 문은 열리고 말았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넓은 데서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노측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안 된다니까. 뭐야? 가방을 달라고. 아니 회의실 아니에요 여기? 못 들어가. 싸운다. 이거 그냥. 가방 막 남았어. 네.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도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없으면 회의를 앞당겨서 1시에 하지 않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6,470원. 우리는 새로운 숫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보다 7.3% 인상, 44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101일간의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016년 12월) 보고도 믿기 힘든 몇 줄의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올해의 그 최저임금을 만들 것이다. 물밑 협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분들이 물 밑에서 하셨는지 물 위에서 하셨는지 잘 모르고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죠? 이게 무슨 음모 기획 하는 것처럼 밀실이니 야합이니 이런 식으로 포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몇 개의 숫자로 정해지는 최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합니다. 숫자 속에 갇히는 삶은 없다고. 젊은 사람들은 참는 게 없어요. 편한 것만 찾는 거잖아요. 아무 일이나 주면은 그냥 밤새워도 일했어요. 평범한 그런 생활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환불이 안 되고. Sli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place to play.